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이상돈 의원, 성한용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자,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달리 또 투표율에 관심이 많이 가집니다.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투표율은 좀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흔히 우리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보수정당이 불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투표율이 좀 좋아하는 대신에 그 양극화 두 정당에 아주 그 소신 투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고 오히려 좀 중간층 이른바 스윙 보터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되면 많이 기권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여당이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선거에서는 지고 이럴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투표율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떨어질까요? 저는 뭐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워낙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투표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할 거고요. 오히려 집에 이제 어린이가 있는 학부모 세대, 그러니까 뭐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당에서 너무 지금 막 좀 뭐 비례위성 정당 만든다고 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 혐오, 반정치주의, 환멸 뭐 이런 게 작동을 하면서 투표를 안 할 가능성.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여당이 크게 불리한 거죠. 옛날에 이제 18대 총선 2008년이죠. 그때 50% 미만으로 딱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한나라당이 153석을 했고요. 통합민주당이 81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또 무소속이 25석이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180석 정도가 보수 쪽이 승리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렇게 낮으면 이른바 보수 쪽이 좀 압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투표율을 어떻게 좀 유지하느냐. 지난번보다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고요.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2008년 총선은 2007년 대선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역대 압승했었죠. 압승을 했지만은 얻은 표는 제일 적었죠.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 그야말로 당시에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 계열이죠. 열린우리당에게 민주당인 간에 그 지지 세력들이 그야말로 좀 거의 자포자기하다시피 해서 기권표가 많았죠. 기권표를 그냥 대거 그냥 안 가버렸죠. 그래서 그런 자포자기성 그냥 그 기권이 많은 선거에서 저는 2008년 총선은 지극히 좀 예외적인 거였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무슨 대선 직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조국 전 법무장관 뭐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문제에서 뭐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와 거대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현재 범 여건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또 결집하는 이런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2008년 총선처럼 그렇게 지지 세력이 포기를 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구도가 현재 그 여당이 뭐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권의 그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위성정당, 뭐 비례정당,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상도는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이거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냐, 뭐 이런 말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소수정당
좀 원내로 좀 진입하게 하자. 그리고 받은 만큼 국회의원이 되게 하자. 뭐 이런 걸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 위성정당을 거대 양당에서 만들면서 소수정당이 들어가는 기회가 더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소수 정당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이 과연 좋으냐? 저는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도 많이 있고요. 백벌양보해서 뭐 그렇게 뭐 6-7개 정당이 있는 게 뭐 다양한 이해를 반영은 좋다 되고 그런 것은 뭐 백벌양보해서 의원 내각제 연립정권 같은 경우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무리 소선거구제라 하더라도 영국의 자민당 같이 그 보수당이 지나치게 우경화하면은 유권자들이 자민당을 좀 키워주고 노동당이 좀 지나치게 좌로하게 되면 또 유권자들이 자민당을 좀 키워주고 해서 이 양당에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했고 자민당은 그 자체적으로 이런 뭐 자유주의, 그 리버타리아니즘 같은 그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당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었는데 그런 것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뭐 정당 정치 그 막장 중에서 막장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다시 완성해보게 될 겁니다. 예. 그럼 뭐 다시 손본다는 얘기는 뭐 여야가 공익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에는 이 정의당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런 혜택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오히려 지지율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서 진보 정당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이른바 범여권 지지층이 정당 투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예. 아마 이 세 개 정당 정도로 흩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당 이름도 잘 숙지가 안 돼 있고요. 예. 뭐 전 여론조사를 해도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좀 의문이에요. 예. 이 정치부 기자들도 막 뭐 헷갈릴 정도로 좀 당명이 그런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이 민심이 형성되는 데는 조금 더 아직 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뭐 비례대표 후보들의 논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정의당은 이게 이제 욕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좀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지금 가장 손해를 보는 아주 좀 그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포인트를 유권자들한테 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 정치의 어떤 좀 싹을 잘 살려놔야 된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뭐 지금 너무 거대 양당한테만 뭐 유리하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좀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까 성 기자 말처럼 과거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구는 민주당 또 비례는 정의당 뭐 이렇게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열린민주 혹은 뭐 더불어시민. 이렇게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으로 갔었던 그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들이 돌아왔으면 정의당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그 정의당의 비례 명단이 과연 정의당의 정체성과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2020대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비례대표 윗번호 있었죠. 저 같이 4년 내내 환노위 같이 있었는데 뭐 그런 좀 역량 있는 사람을 좀 그 비례대표를 내지. 예. 과연 이게 당원들도 이게 과연 이렇게 저건 마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요. 민주당이 특히 이번에 그 선거법 하고서 공수처법 그 관계에서 아주 정의당에 대한 피로감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팽배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집에 만나는 사람 때 그런 말을 다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의당의 지지를 상당히 좀 잠식했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그 정당 명부제를 가장 밀어붙였던 게 심상정 대표와 그 정의당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뭐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이제 정당 방위 차원에서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게 정당 방위인지 정당 공격인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하거든요. 오늘 뭐 비례대표 의원들 제명 의결을 했어요. 의원총회에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죠? 왜 제명을 합니까? 뭐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분들 의원직 그냥 유지하면서 좀 여기 탈당을 해도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명을 한 겁니다. 예, 더불어시민당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의원 배지 달고 그쪽 이제 저 정당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 좀 위로 올려달라 그 얘기인데. 예. 아니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미래한국당에서 한 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그런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초등학생들이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됩니까? 뭘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예. 그런 상황을 갖다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아니 일단 그 비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뭐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좋아를 내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갈 때 민주당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고발까지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변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좀 너무한다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런 변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해찬 대표는 이제 다음에 출마도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은 뭐 이제 그 비례정당 선거운동도 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당권대표 선관위에서 다르죠. 이렇게 예. 이제 유권 해석을 아주 절묘하게 해놨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각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유사 비례정당이라고 이제 열린민주당을 공격을 하고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그 뭐 다른 제3자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뭐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것도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런 여튼 간에 이번에 위성 정당이든 어쨌든 간에 비례 전문 정당을 난립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건 진짜로 이건 정말로 파행 중에서 파행이고 그냥 그 정당 명부제를 갖다가 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은 뭐 표심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반영한다 그런 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정치 현실에서 볼 때 이 비례 전문 정당의 난립은 불보듯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선거는 아주 난장판 선거라고 해도 특히 비례 후보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로또식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 같고 이거 완전히 로또 끝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21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그 양당에서 이제 둘 다 반성문 쓰고 이건 먼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제도 문제는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상돈 의원님하고 따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전 제도가 잘된 제도가 아닙니다. 양당의 승자 독식 제도고 이게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된 포인트가 있어요. 의원 정수를 좀 늘렸어야 되는데 못 늘렸고요. 예. 또 석패율제라든가 권역별 대표제라든가 이제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저 안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됐어요. 이중 등록도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비틀려서 지금 비례 전문 정당이 막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친다고 해서 지금 현행 선거제도, 과거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게 정답이냐.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정족수를 못 늘리면서 이제 회계한 이 방식이 나와버렸는데 다음 회기 때 의원들이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대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열린민주당 얘기해 주셨으니까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소 12석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꽤 많이 포인트가 올라왔더라고요. 열린민주당 선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여론조사가 전 허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바람직하냐 안 하냐는 그건 논의로 하고 예. 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돼 버렸죠. 예. 돼버렸는 것은 뭐니 해도 그 어떤 제도라는 게 지고지선한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뭐 그나마 좀 많은 나라들이 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제도를 따르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거 하다 보니까
독창적인 이 난맥상이 나왔다고 보고 일단은 그 현실은 전 이해가 됩니다.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비례대표 의석이 47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 이제 여야가 절반씩 한다고 치면 뭐 한 25개 정도 되나요? 뭐 24, 20서너 개 될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분배가 될지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예. 뭐 그 이상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이제 나머지 그 남은 절반 중에 또 한 반이나 반 정도를 뭐 열린민주당이라든가 뭐 정의당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신 뭐 12석이라고 그러셨나? 이건 좀 목표치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이게까지 좀 힘들 것이다. 예, 그렇게까지 되지는 예.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글쎄요. 변수라면 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 기본소득. 뭐 이름은 재단 기본소득이 아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다음 달에 그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뭐 4인 가정이면 40만 원이고 5인 가정이면 50만 원 됩니다. 이거 지급했을 때 혹시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는지, 또 만일 지금 뭐 전주나 서울이나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그 진짜로 하겠다고 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조금 그래도 여당한테 또 경기도 같으면은 이재명 지사가 좀 여당이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우호적인 그런 게 나오겠죠.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또 이제 무슨 하위계층만 준다고 그 복잡한 그거 행정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한 시간도 걸리고 뭐 그런 것보다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이런 데 좀 같이 대우받아야 될 거 아니냐도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예. 세금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 예. 다만 돈 10만 원이라도 그런 정서도 있으니까 저는 요번에 것은 뭐 정당한 이유가 되고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예. 하는 거지는 비상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큰 영향보다는 조금은 그 정부가 국민을 좀 생각하는구나 예. 이런 효과가 있겠죠. 예, 조금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랄까 믿음에 좀 도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조 정도를 붓겠다.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뭐 어떤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른바 보수 내지 뭐 야당 맨날 그 정부는 뭐 조금만 해야 되고 정부에서 뭘 나눠준다 그러면 그건 사회주의라고 공격하고 모든 건 시장에 맡기면 되고 다 기업에 맡기면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경제 전 세계 붕괴 현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안이하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불이 나서 지금 물을 퍼부어야 되는데 저 수도 요금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 반성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야의 그 좀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어떤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경제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정부에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라고 건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80만 원씩 1인당, 미국은 지금 25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선거 때까지 계속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 걸 약속드리고요. 끝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2부에서 출연했었죠? 예, 이한철 씨. 이한철 씨 외에 17팀의 뮤지션들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어려우신데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구경북, 그런 의미에서 엔딩곡으로 이한철 씨의 슈퍼스타 함께 부르기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외로운 하루가 지나갔어. 또 두려운 내일이 올 것 같아.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져. 밝은 햇살이 그립지만 말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 네 목소리를 들려줘. 괜찮아, 잘 될